대한민국이란 이 나라가 전략적으로 가치가 없다, 철수를 시켜요. 싹 다 전면적인 공격이었어요. 멘붕이 이게 우리가 준비했던 시나리오가 이게 아닌데. 역사 여기까지 몰랐던 역사, 궁금했던 역사를 함께하는 썬킴의 이런 역사 이야기에 썬킴 인사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민요이자 또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아리랑 다 아시죠?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정보 이외에 여러분이 알고 계신 아리랑의 이야기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이 아리랑은 일제강점기에는 우리 독립군들의 군가로, 또 한국전쟁 당시에는 전장에 이렇게 울려 퍼지기도 했는데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또 서로 위안을 주는 그런 노래였다고 합니다. 일단 아리랑의 뜻이 뭘까 궁금하시죠?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민요기 때문에 뭐 정확한 유래는 알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아리랑 쓰리랑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 정말 우리의 민족의 한 아픔, 이것을 묘사했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아리다, 아유 아파, 쓰리다, 그래서 아리랑 쓰리랑이란 말도 있고, 또 아리답다라는 말에서 나왔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정서를 이렇게 대변하는 노래는 맞습니다. 이게 근데 왜 6.25 전쟁 당시에 연합군, 특히 이제 미군 병사들이 따라 불렀냐? 아까 보신 것과 같이 미7사단 나오지 않습니까? 미7사단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대였어요. 일단 6.25 한국전쟁이라는 전쟁이 왜 터졌는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됐는데 뭐 좌우 이제 이념 대립으로 인해 가지고 1948년도에 남북은 각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사생결단 대결을 해요. 같이 공존할 수는 없다. 누가 하나가 무너져야지 통일이 된다. 너희가 무너져라. 무슨 소리하냐? 너희가 무너져라. 당시 이제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이승만 정부 같은 경우에는 북친 통일이란 이야기를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북친 통일.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중국이 국공 내전 끝나면서 모택동이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거기에 힘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한반도를 통일할 수가 있다 생각을 해요. 당시 이제 북한 정권의 실세들은 대부분 다 이 만주에서 활동하던 이른바 항일 빨치산, 또는 또 이 모택동의 공산당에 소속돼서 활약을 했던 실전으로 무장된 군 출신들이었어요. 자기들이 소속이었던 공산당이 대륙을 다 통일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솔직히 김일성은 소련군 소속으로 이제 활동을 했지만 크게 뭐 이런 이 업적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단지 소련군 소속이고 소련 말을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이 소련에 의해 가지고 얼떨결에 정권을 잡은 상태였는데, 불안정하잖아요, 정권이요. 모든 전쟁은 마찬가지지만 그 발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부의 분열은
외부에서 적을 찾아서 그쪽으로 쏠리게 만들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수많은 다이묘들, 영주들의 불만을 바깥으로 돌리기 위해 가지고 임진왜란 일으킨 거고, 김일성도 지금 보니까 다 날고 기는 지금 뭐 군 출신들이에요. 옆에 보니까 자기는 30대였어요 그 당시 김일성은. 그리고 밑에서는 이승만 정부가 북진을 통일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확 관심을 전쟁으로 돌려버리자 해서 일으킨 게 한국 전쟁이다라는 것이 정설인데요. 38선 기준으로 이제 북은 소련군이 들어왔고 남은 이제 미군이 들어왔는데 이제 미 군정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49년도에 미군이 철수를 해버려. 싹 다. 왜냐면 미국은 2차 대전 끝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요. 태평양 전쟁 끝나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잖아요. 미국도요. 미국 국내 분위기 어떤 분위기였냐면 Bring Boys Home이라고 해서 우리 젊은이들 다시 전쟁터에 내보내지 말고 다시 돌려보내라.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때 딱 그 이제 미 당국의 어떻게 보면 오판이었는데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가 전략적으로 가치가 없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적다. 중국이랑 소련이랑 자극할 필요 없다. 해서 철수를 시켜요. 싹 다. 몇 명만 군사 고문만 남겨놓고. 그리고 바로 이제 그 6.25가 터진 1950년 1월에 애치슨 라인이라고 미국이 그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미국 국무장관 이름이 애치슨인데 극동 아시아 미국 방어선이에요. 쏴 여기까지만 미국이 지켜주겠다 했는데 대한민국이 싹 빠져버렸네. 그러니까 김일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감 뿜뿜일 수밖에 없죠. 어차피 미군은 다 철수했고 애치슨 라인이라고 해서 딱 그어가지고 한국은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방어 안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습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6월 25일 새벽 4시 일요일이죠. 전면적인 공격이었어요. 여기에 미국 정부가 멘붕이 와요. 옛날에 악몽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뭐냐? 1939년 9월 1일 날 독일이 전격적으로 폴란드 국경 전체로 밀고 들어가면서 2차 대전 터졌잖아요. 그때 미국은 약간 망설였거든요. 저거 히틀러가 저럴 리가 없는데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지. 도대체 전면전 일으키기 위해서 전면전이 아니라 세계 대전이 일어났잖아요. 그 악몽이 떠오른 거예요. 당시 이제 미국 트루만 행정부는 북한이 쳐들어와봤자 그냥 38선 주변에서 국지전 조금 벌일 것이다. 실제로 국지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저 정도에서 그냥 끝날 것이다 했는데 38선 전역에서 와 밀고 내려오니까 멘붕이 온 거예요. 이게 우리가 준비했던 시나리오가 이게 아닌데. 당시는 이제 소련과 미국이 이른바 냉전을 막 시작해서 그게 달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미국에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거 지금 저기서 공산주의를 막지 못하면은 소련의 공산주의를 막지 못하면 일본 무너지고 태평양 건너서 하와이 무너지고 미국 무너진다. 저 선에서 막자 해서 트루만 정부가 참전을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6.25의 발발 배경이에요. 7사단. 엄청나게 북한군은 무시무시한 속도로 밀고 내려와요. 수도 서울 3일 만에 점령해요. 쭉쭉쭉쭉 밀려 내려와서 그 이름도 악명 높은 낙동강 정선이 형성되거든요. 낙동강만 넘으면 경상도 부산 무너지고 다 공산화 되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 참 산전수전 많이 겪었어요. 원래 은퇴를 해야 될 나이인데 또 실전에 참전을 한 거야. 딱 보니까 지금 공산군들은 다 주력 부대가 밑으로 내려가 있고 중간쯤에서 딱 보급을 끊으면 얘네들 낙동강 오리야 될 것이다. 어디가 좋을까 하다가 인천을 딱 지목을 해요. 인천. 그리고 여러 가지 연막 작전을 펼쳐요. 포항에 상륙할 것이다. 아니다. 군산에 상륙할 것이다. 가짜 정보를 막 흘려. 인천으로 상륙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해서 북한이요. 왜냐면 인천은 조수 간만의 차이가 커가지고 그 큰 군함들이 못 들어와요. 걸려 갯벌에 뻑 이렇게 해요. 철저히 계산해.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우리가 상륙해야지 이거는 성공한다. 메가더 장군의 이런 철저한 계산에 딱 물수위가 올라갔을 때 상륙을 성공해요. 미 7사단이에요. 처음으로 수도 서울에 들어와가지고 9.28 서울 수복을 한 다음에 인공기 내리는 그런 부대였거든요. 굉장히 상징적인 부대였어요. 7사단 같은 경우에는. 7사단이 아리랑을 불렀다. 이건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한국군 병사를 정말로 같은 전우로 인정을 했고 한국군 병사들이 이제 아리랑 불렀겠지요. 불안하니까 물어봤겠죠. What is that song? 아리랑이란 노래다. 우리도 같이 부르자. 해서 영어로 다 번역을 하고 아까 아리랑 스카프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선물로 주고 어떻게 보면 미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을 대표하는 노래였고 그 한국을 상징하는 노래였다. 그리고 미군과 한국군이 서로 전우로서 같이 싸우는 공통 분모가 아리랑이었다. 이건데 하나 여러분 또 하나 말씀드리면 한국산 말 한 마리도 미국에서 영웅이 됐어요. 그때 딱 이 아리랑 스카프가 유행을 했을 때요. 예전에는 그 경마장이 있었거든요. 일제시대 때 여기가 북한군 인민군이 주둔을 했었거든요. 당연히 미군은 거기다 공습을 때렸겠지요. 미군이 이제 그 폭격을 때린 다음에 들어가 보는데 말들이 있잖아요. 경주 말들이. 아침해라는 말이 있었어요. What's the name of that horse? 돈 주고 사요 아침해를 미 해병이. 왜? 산속에 한국에 산이 많잖아요. 산까지 사람이 이제 폭탄을 짊어지고 가면은 위험하니까 얘 말한테 포탄을 짊어지고 올라가게 만든 거예요. 얘를 너무 일을 잘 처리했어요. 이 아침해가 정말 부상을 입고 폭탄이 떨어지니까 부상이 있겠죠. 총을 맞고 하면서도 미군이 시키는 대로 폭탄을 실어 나르고 다시 내려오고 폭탄을 다시 싣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군이 감동을 해가지고 미 해병대가 이 말은 우리가 미국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해서 미국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정식으로 입대를 시킨 다음에 하사관 타이틀까지 줍니다. 레클리스라는 이름을 주거든요. 무모한이라는 이게 영어인데 1997년도에 미국 라이프지에서 이 미국인이 생각하는 그 영웅들을 쫙 리스트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 중에 당당하게 레클리스의 이름도 있었다. 자, 이렇게 한국 전쟁에 관련된 실제 있었지만 잘 몰랐던 거 알아가면 정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오늘은 한국 전쟁 당시에 한국군과 미군, 연합군을 이어졌던 공통분모 아리랑, 그리고 그 아리랑을 수놓았던 아리랑 스카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